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과 종목들 그리고 시장 현황 함께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시장 정리부터 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이슈와 저희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중국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상해 증시는 장 마감 전에 낙폭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연내 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29% 하락한 3,351.9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전, 반도체 등의 섹터 하락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저희 어제 홍준만 FA가 말했던 귀주 모태주와 백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귀주 모태주는 2.58% 하락했고 또 오량액은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장 초반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던 상해지수는 오전 장 후반부터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오후장 들어서 상해지수는 3일 만에 3,400포인트가 깨졌고요. 지수의 낙폭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마도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매물 출현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중국 당국에서 유동성 경색 징후까지 보이면서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은 최근 2주간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 운영을 시중에서 약 9,400억 위안 가량의 순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금 매일 은행 간 시장 거래를 종합해서 발표를 하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는 23일, 14일물이 5.03%를 나타내면서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고요. 또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나 3년 내 최고 수준인 4%를 돌파한 뒤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설립을 발표했었던 최상위 감독 당국이죠.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소액대출 회사의 신규 허가 금지, 자산관리 상품 규제 일원화 등 이런 것들의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규제로 인한 유동성 경색까지 보이면서 상해증시는 변동폭이 좀 확대된 가운데 시장 이슈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지수가 단기적으로는 3,400포인트 위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폭이 좀 커지겠지만 기업 이익 수준 개선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시장의 호전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며 우수 기업들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제 중국 당국이 귀주 모태주에 대해서 신화통신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개입 그리고 컨트롤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안방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을 축소하라고 요구한 상황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특히나 금융주의 부담을 좀 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전국 당국이 지금 안방보험의 초상은행과 민생은행의 지분의 일부를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안방보험은 초상은행과 민생은행의 지분을 5% 이하로 줄일 것으로 지시를 했고요. 역시나 금융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중국 은감회는 시중은행 금리가 5%를 넘는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는 은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한 투자자가 2개 이상의 은행에 지분을 5% 이상 소유를 하거나 주요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강화했고요. 또 안방보험은 올해 초에 중국 4대 은행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가 있는데 안방보험은 올해 자본 유출과 금융위험 확산을 우려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은행주의 주식 매각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한데요.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현 규제 환경이 온건한 수준인데다가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실제로 중국 민생은행은 어제 주가에 변동이 없었고 또 초상은행은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 은행 모두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에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변동성 장에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종목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2기 들어서 환경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관련 종목들이 많아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지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현재 방송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성강승 방송 때 저희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상덕환경자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종가는 34.66위안이고 전일 대비 1.25%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7월 들어서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다가 11월 들어서 21선 아래로 좀 무너지면서 주가가 다소 하락한 모습이죠. 최근에 현지에서 좋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 프로젝트와 상남현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굵직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연이어서 수주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수주 금액만 100억 위안에 달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환경미화 관련 프로젝트만 해도 280억 위안이고 지금 최대 주주인 청화홀딩스의 도움을 힘입어 PPP 관련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남시에서만 91억 위안 규모의 PPP 수주를 따냈고요. 지금 생활 쓰레기 처리장과 폐수 처리장, 그리고 소각 발전소를 짓게 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센터와 기타 환경보호 산업 투자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계약한 7억 위안 규모의 치료장 관련 PPP도 수주를 했고요. 이게 계약 기간만 30년입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최근에 수주량이 작년 대비해서 380%나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의 실적에서는 좀 큰 그림의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환경부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 좋은 정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 어제였죠. 목요일 추설감사장으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수요일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저희 오늘 그래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86원에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시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최저점이고 또 2015년 5월 6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중국 호텔 신라이가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었죠. 여기 기획 대정부 관계자 역시 여기 투기 세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발언 이후에 외환 당국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매수세가 포착되면서 환율을 좀 끌어올렸는데요. 오전에 한때 1,090.6원까지 올라갔었던 환율은 오후 들어서 시장 참가자들의 쇼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 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같은 현상은 미국 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또 12월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고 있고 숏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하루 동안 외환 당국의 발표 이후에 기대감으로 롱 포지션에 취했던 참가자들은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 거래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도 달러 매수 의견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외환 당국의 개입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어제 마감 이후에 역외환 차액 결제 선물한 환율이 1,087원까지 오른 만큼 달러의 하락 속도는 앞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대에서 달러 매수하신다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보다 좀 많은 비율로 환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하나 보시면 KWEB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였죠.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의 비중 5%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오늘 새벽에 전일 대비 0.25% 상승한 61.26달러의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11월 광문제 이후에 탑10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으면서 해당 ETF 역시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 알리바바를 통해서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오늘 텐센트를 통해서 저희 ETF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는 ETF를 구성하는 탑5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인터넷 관련 기업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텐센트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지난 21일이죠.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경쟁업체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좀 앞지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텐센트의 이번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시총이 큰 회사로 올라섰고요. 지금 각종 중국과 미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비교가 많이 되긴 합니다. 두 회사의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페이스북이 가입자를 바탕으로 광고를 파기해서 매출을 올리는 반면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게임 퍼블리싱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미국 기반으로 전 세계 20억 정도의 이용자가 되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 중국 기반으로 해서 위챗이나 이런 SNS 같은 이용자가 10억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텐센트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2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위챗 사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페이스북 같은 미국적 섹터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리밸런싱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